네, 오늘은 그 깊은 신경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경망의 표현이라는 거는 그 신경망을 보통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교재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을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시벤코의 정리를 그러니까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 띠오럼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그냥 성립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직관은 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벤코의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했던 거는 항상 이제 CPU를 통해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파이토치에서 이제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과 GPU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또 경사관법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확률적 경사관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경망의 이제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이거 그 대면 강의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음성 없이 촬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의 표현은 신경망이라는 건 이제 X에서 이제 Y로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뭔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다음과 같이 X가 이제 n by 1이고 그 다음에 U가 n by 1, V도 n by 1, Y는 또 n by 1 그리고 X에서 이제 U로 가는 이런 리니어 변환과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를 거쳐갖고 Y 햇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그 로지스틱 모형이죠. 그쵸? 당연히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xi의 w1 햇 플러스 w0 햇은 ui가 되고 그쵸? 여기에서 vi라는 거는 시그모이드 u의 i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이제 yi의 햇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면은 1이랑 지금 x1이랑 그 요렇게 그 두 개의 값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곱하면은 당연히 이 w0 햇이 되고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x1에 w1의 햇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여기서 이제 더하게 되면은 w0에 플러스 x1에 w1의 햇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 결과를 제가 이제 UI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그 UI를 하게 되면 이게 YI의 햇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관측치뿐만 아니라 모든 관측치에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여기 있던 요 아키텍처 있죠? 요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또 여기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붙여 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의도한 요 표현에 대응하는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표현 1이 되겠고 이 표현 1 같은 경우는 모든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그 가중치를 그러니까 W0, W1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명시를 한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수식 같은 것도 모두 명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일단 많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다 이제 복사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표현 1 대신에 요런 식으로 그 모든 i에 대해서 아래 그림이 반복된다
라고 그냥 쓰기만 하면은 그 표현일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1 그다음에 xi에 w0 햇을 곱하고 w1의 햇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시그모이드를 칭하면은 yi 햇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i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쵸? 그냥 임의의 하나의 관측치 이제 x, 임의의 하나의 관측치 y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1 x까지만 쓰고 요렇게 해서 y 햇을 구한다. 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도 중복이니까 아키텍처는 다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런 것도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바이어스 텀을 고려를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제 1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1을 생략한 버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바이어스는 false라는 옵션을 뒀는데 바이어스를 이제 true라고 하게 되면은 x에 w 요거를 곱해가지고 여기에서 바이어스 true니까 x 그 다음에 w1의 햇에 플러스 w0 해 요런 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후에 여기 이제 가져온 똑같고요. 그리고 쓰고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얘를 이제 그 바이어스 트루 옵션을 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쓰고 보니까 여기 있는 W1이라고 표현된 게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제 W1이라는 거는 W0랑 이제 같이 있을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W1이라고 썼는데 이제는 그냥 웨이트 W밖에 없으니까 그냥 1도 이제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더 이제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x가 어떤 이제 선형 변환을 거쳐 가지고 여기 xw 플러스 b 이제 요런 꼴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x의 선형 변환 결과이죠. 이거 전체를 그냥 U라고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U라고 두면은 이거는 X의 리니어 트랜스폼이 되고 W0 플러스 W1의 X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에다가 다시 이제 시그모이드 넣어서 Y를 만드는 이러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다이어그램은 좀 그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갖고 교재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제가 오늘 대면 강의할 때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은 표현을 소개했었는데 약간 좀 필요 없는 표현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 요 5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이제 로지스틱을 요런 식으로 그 선형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는 이제 비선형 변환이죠. 이런 식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x를 선형 변환 한 번 해서 u를 만들고 u에다가 이제 비선형 변환을 해서 이제 y를 만드는 y 햇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이제 y 햇이 있어야지 맞는 건데 햇도 그냥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햇은 좀 생략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햇을 생략해서도 쓰니까 햇을 그 생략하는 버전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로지스틱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x가 들어가서 u1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렐루를 거쳤고 v1이 나오고 그다음에 l2를 또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u2가 나오고 그다음 v가 나오고 이제 이러한 구조인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쵸? 인풋 피처를 1, 2로 받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1 빨간색으로 할까? 1, 2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1 말고 여기 있는 L2는 인풋 피처가 2, 아웃풋 피처가 1이니까 2, 1 그렇게 되고 여기 중간에 이제 렐루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시그모이드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러한 방식이죠. 아무튼 요 아키텍처는 우리 10월 4일 강의 노트에서 다룬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하나는 이제 그냥 x가 되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그냥 x의 렐루를 취해서 이제 요러한 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x의 렐루를 취해서 요러한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적당히 마이너스 값을 취한 다음에 곱하게 되면은 뭐 요런 식의 꼴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태우면은 그쵸? 이렇게 y 햇이 나오게 되죠. 여기로 가는 거는 이제 L2가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것이 이제 A1인데 얘가 이제 렐루가 되죠. 얘는 시그모이드인데 이거는 A2가 되고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 이제 자료 X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L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L1, 그다음에 여기가 A1, L2, A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아무튼 이거를 다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x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게 L1이 되는 과정이죠. 마이너스 x로 나오고 하나는 이제 플러스 x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A1이 지나가면서 이게 렐루를 거치면서 렐루 마이너스 x, 렐루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응하는 그림이 렐루 마이너스 x니까 여기 있네. 요거고 요 부분에 대응하는 그림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5가 곱해져 가지고 이제 U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그림은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에 대응하는 그림은 여기가 되고 이런 식의 네트워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A1, 다시 여기 L2, 여기가 A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요 네트워크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x를 가지고 선형 변화 그러니까 L1을 거쳐갖고 저희가 이제 U1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x가 n by 1 매트릭스였으면 U1은 n by 2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 있고 첫 번째 컬럼에 뭐 x, 두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반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U의 이제 첫 번째 컬럼을 제가 그냥 원래는 이제 U 1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컬럼은 U1에 코드 표현으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U에다가 첫 번째 컬럼에 렐루를 취하고 두 번째 컬럼에 렐루를 취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요. 그쵸?
그게 얘에 대응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갖고 U2를 만들고 여기 시그모이드를 곱해갖고 이제 곱하는 게 아니고 취해가지고 V2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Y 해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일반화했다고 했는데 그 선형 변환의 결과를 U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렐루나 그 시그모이드 같은 비선형 변환을 한 결과 있죠. 이 결과를 저희가 이제 V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쓸게요. 그럼 이제 U1이라는 거는 X를 선형 변환한 결과고 V1이라는 거는 이제 그 U1을 이제 비선형 변환한 결과입니다. U2라는 거는 V1을 다시 선형 변환한 결과이고 V2는 U2를 비선형 변환한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X에서 Y 해수로 가는 과정이 선형 변환 플러스 비선형 변환이 이제 좀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L1, A1, 그 다음에 L2, A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구조인데 이 선형 변환 플러스 비선형 변환을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그 여기에 요렇게 한 블락으로 보고 요렇게를 이제 한 세트 UV를 묶어 갖고 한 세트로 보고 여기도 또 UV를 묶어 갖고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어의 개념인데 보통 이제 그 깊은 신경망에서 레이어가 몇 개냐를 따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일단 레이어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세는 방법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약간 그 교재에서 설명하는 편의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그 편의성을 좀 강조한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레이어로 볼 수가 있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U하고 V 세트를 하나로 보고 또 U하고 V 세트를 이제 하나로 봤고 요거 이제 두 개의 레이어로 적고 얘도 레이어이긴 한데 입력층은 레이어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입력층을 이제 레이어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선형 비선형의 세트를 이제 몇 번 이 반복이 되는지 세워갖고 레이어의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모호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좀 헷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갖고 좀 정석적인 방법은 레이어 숫자는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몇 층으로 있는지를 세어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X에서 지금 U로 만드는 이 W가 이제 하나 있고 그쵸? 더블 1이 하나 있고 U에서 여기 V로 만들 때는 렐루를 쓰긴 하는데 렐루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는 없죠. 그러니까 뭐 W나 B 같은 거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렐루를 취하기만 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없고 다시 V에서 이제 U로 가는 L2 여기에서 또 W2라는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또 한층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시그모이드만 취하면 되니까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요렇게 하나, 그다음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교재에는 뭐 이제 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기 전에 초심자한테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한 논리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레이어를 계산할 때는 입력층은 이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레이어로 치지 않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얘도 원래 레이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액티베이션을 하는 것도 레이어인데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코드 표현을 보면은 아키텍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력층은 레이어로 당연히 이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레이어, 그 다음에 요것도 레이어, 요것도 레이어, 요것도 레이어인데, 요거는 이제 세요. 그러니까 하나로 세는데, 요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이 선형 변환 이후에 하는 이러한 비선형 변환 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레이어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카운트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레이어가 맞으니까 2,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액티베이션이니까 카운트하지 않고, 그래갖고 두 개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죠. 요거보다 그냥 이 총 4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신경망에 이제 그 레이어가 몇 개냐라고 셀 때는 학습 가능한 애들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포함한 층만 센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2개를 세면 되죠. 이게 좀 더 그 정확한 방법입니다. 확장성도 좋고요. 아무튼 이 예제의 경우는 이제 넘버 오브 레이어가 2인 상황입니다. 그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도 레이어라고 그러고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레이어는 그 선형 변환 이후에 하는 비선형 변환을 의미하는데, 뭐 우리 예제로 치면 이제 렐루나 이제 뭐 시그모이드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액티베이션도 이제 레이어라고 하고, 인풋도 이제 레이어라고 그러고, 뭐 리니어 트랜스폼도 이제 당연히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세고 어쩔 때는 이제 세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제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리니어 변환을 하는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취하는 레이어 하나, 다시 리니어 변환하는 레이어 하나, 액티베이션 취하는 레이어 하나 해가지고 뭐 이제 총 5개를 다 이제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입력 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 빼고 2개 빼니까 이제 2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2개다.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세는 방법 이외에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는 쉬워요. 요 공식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레이어의 수는 히든 레이어의 수 플러스 이제 출력층의 수. 근데 출력층의 수는 이제 와이어를 만드는 요 레이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층의 수는 항상 1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수는 레이어의 수에서 1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제의 경우는 총 레이어의 수가 2개니까 히든 레이어 수는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인풋 레이어, 이게 아웃풋 레이어, 요거를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히든 레이어에 이제 그 포함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이제 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층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히든 레이어의 층수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 세는 방법이 좀 헷갈리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부 교재에서 이거는 그 뭐 이 네트워크는 은닉층을 하나 가지는 신경망이다, 혹은 이제 2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러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의 개념도 있어요. 오늘 수업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을 그냥 뚝뚝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수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드의 개념은 그게 이 노드가 이제 U에서 V로 가는 거를 우리가 세트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 큰 하나의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U, 그다음에 V, 그다음에 여기 액티브에서 렐루, 그냥 세트로 맨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요 표현을 들고 오면은, 이거를 노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x는 그냥 노드
1이 되고 여기는 노드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드 1은 이제 여기 뚝 잘라갖고 U하고 V로 가는 이제 어떠한 이런 식의 구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함수가 렐루인지 뭐 시그모이든지 그런 거를 좀 명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 함수들만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죠. 얘도 U에서 V로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그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시그모이드고 여기 있는 이제 V가 Y 해시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써도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그 표현 방식을 다 이제 똑같이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노드들의 숫자가 이제 피처의 숫자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1에서 2로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이제 1로 가는데 이게 이제 x가 이제 인풋 피처 그 다음에 노드가 이제 1 노드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y 헷 이렇게 되는 그 구조를 요거를 보고 그냥 바로 연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가 되죠. 여기에서 그 아웃풋 피처의 수를 우리가 2로 잡았는데 노드의 수도 그러면 이제 2가 돼야 되니까 그냥 노드의 숫자는 피처의 숫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수업할 때는 패드 쓰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막 쓰면서는 못 하는데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편한 것 같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요런 거는 책에서 본 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도 할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요 그림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 표현 방식은 또 교재마다 달라갖고 모든 예시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이러한 이제 그림을 보고 이 네트워크를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러한 그림이 이제 있을 때 요거에 대응하는 신경망을 코드로 이렇게 이제 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이미지 자료 요 이미지 자료를 그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한 네트워크죠. X가 이제 피처가 784고 32개의 노드로 받았고 32개였나 64였나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이렇게 32개의 노드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렐로를 한번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개의 노드로 그냥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취해갖고 V2를 만들었는데 얘를 우리가 Y 햇으로 잡았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둘 수 있죠. 인풋 레이어가 그러니까 X1부터 X784까지 있고 히든 레이어는 이제 요거만큼 있죠. 784가 아니고 이번에 32개만큼. 그래서 노드 1부터 노드 32까지 있고 노드는 이제 여기 U에서 V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그 함수를 이제 렐로를 사용했다. 그다음 아웃풋 레이어도 이제 U에서 이제 V로 갈 텐데 여기는 이제 노드가 이제 하나 있네요. 그렇죠?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가는 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이 악기 그 다이어그램을 보고 바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은 이제 이러한 코드가 머릿속에 확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요만큼, 그다음 아웃풋 피처는 32,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렐로를 취하고 32에서 1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도 받아주고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이러한 아키텍처가 떠올라야 됩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제 이어서 시벤코 정리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적당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